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K 콘텐츠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던 지난 한 해였는데요. 그 바람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 우리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아쉽게도 이 두 개 부문의 수상은 불발됐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개 부문에서 또 후보에 오른 것만도 역시 우리 영화 드라마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자, K 콘텐츠의 인기, 대한민국이 문화 변방에서 이제 문화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K 콘텐츠 올해도 계속해서 세계인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플스원 썬팅 넘버원 플스원이 딱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플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플스원 썬팅도 역시 플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플스원 프라자닷컴.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리얼 아메리칸 픽업 트럭 2022 콜로라도 출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합니다. 예약 없이 가장 먼저 익스프레스 서비스, 어디든지 찾아가는 픽업앤딜리버리. 새로 산 콜로라도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2022년 콜로라도부터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곽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상주시와 문경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 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문경시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님과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이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자, 매해 이렇게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도청 신도시에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촬영하는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죠?
네, 경북도는 지난 6일 영화 드라마 제작 촬영사 3곳과 경북도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제작 촬영사 가운데 한 곳인 봄내 영화 촬영소는 그 영화 안시성이나 엑시트 등 90여 편에 달하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경북도는 이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도청 신도시 내에 종합 촬영 시설을 구축하고 연간 5편 정도의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작품이나 또 제작사가 많이 거론되고 또 실제로 연결이 됐는데, 자, 저희가 관련 내용을 뉴스 통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현장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잘 없기도 하고요. 이 도청 신도시가 영화와 드라마 배경이 된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림이 좀 어떨까요? 촬영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는 한데 현재도 뭐 신도시 내에서 뭐 부분적으로 촬영이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확산 등의 우려라든가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외부인들 출입을 최대한 이제 뭐 제한도 하고 하는 뭐 비공개 형태로 이제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의 경우에는 올 연말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뭐 신도시 내의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뭐 촬영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뭐 신도시에서 촬영되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뭐 다녀온 건 아니고 우연찮은 기회에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힘들다는 건 이제 스포일러 방지 차원이실 텐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라던가 그리고 저쪽 이제 제작사 측에서 원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다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저 역시 그런데, 자, 아무튼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자, 작품 자체에 우리 지역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로도 흥미로운 얘기지만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더 관심 있어 할 부분들은 실제로 기대하는 부분, 이 촬영에 따른 부가적인 것들, 경제 효과 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 네, 신도시 내에 이제 드라마, 영화 세트장과 같은 종합 촬영소를 건립하는 것도 이제 MOU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신도시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이뤄지면 장비나 뭐 인력, 자재, 뭐 숙식 등은 지역업체 활용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뭐 경제적 유발 효과,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이번 MOU 체결 과정에서도 뭐 지역업체 활용 등의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또 종합 촬영장을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이제 경북도는 신도시 내에 부지 임대 등의 행정이나 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100억 원 이상의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 또 인력 창출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더 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뭐 가장 더 큰 효과라 하면 이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작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1억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억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뭐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북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뭐 경주나 포항 같은 동해안권을 주로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포항의 경우에는 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나 뭐 동백꽃 필무렵 같은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톡톡한 효과를 누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도청 신도시에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들어가고 현재 제작 중인 드라마가 뭐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포항에서 누리던 효과를 뭐 북부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북부권의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는 천연 관광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찌감치 뭐 이제 드라마 관광지가 떠오르면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명소들은 뭐 당장 떠오르는 곳이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촬영지가 됐던 안동의 만유정.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외나무다리에서 손 꼭 잡고 또 러브하자 이렇게 외치셨을 것 같은데, 다녀오셨나요, 기자님께서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관광 분야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또 어떤 곳들이 좀 명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미스터 선샤인이 촬영되기도 했던 뭐 예천의 초관 정도 크게 주목받았고요. 또 뭐 2000년대 이제 태조 왕건과 같은 대하사극이 촬영됐던 문경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하 사극이 다시 부활하면서 방영하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 또 이쪽에서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사극의 해상 전투 장면으로 촬영됐던 안동호 해상 세트 촬영장도 방문 관람객의 방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영화나 뭐 드라마 촬영을 통해서 지역의 뭐 명소가 떠오르고 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의 연계나 스토리텔링 등이 감행이 된다면 지역의 새로운 뭐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대로 떠오르는 곳들이 지금 몇 군데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주목받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제작도 되고 이게 또 흥행이 되면 분명히 또 관광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그런데 이런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때 우리가 단순히 뭐 드라마에서 나온 곳이 있다고 그거 보러 단순히 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숙박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제 북부권에는 뭐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호텔의 경우에는 뭐 5성급, 4성급 이제 별 개수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북부권에는 안동 리첼 호텔이 이제 2성급이고, 뭐 예. 그랜드 호텔, 그다음에 도청 신도시에 있는 CM파크 호텔이 이제 3성급.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소 호텔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일반 모텔이라던가 이런 수준이고, 경북 전체를 통틀어도 5성급은 경주에만 2개가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제 국제 행사 개최 등에도 제약이라던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내년쯤이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신도시에 4성급 시설을 갖춘 호텔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글로벌 호텔 체인인 스탠포드 호텔이 도청 신도시에 부지를 마련해놓고 한동안 뭐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면 뭐 이달 내에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5성급이 2개나 있고 4성급도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이제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북부권 쪽에 이런 시설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적이 많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착공이 된다면 경북 북부 유일한 4성급 호텔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것과 네네. 관련해서 이전 후에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무산되면서 좀 실망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좀 점쳐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2014년엔 스탠포드 호텔과 이제 경북도가 한옥 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2016년 5월에는 용지매매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스탠포드 호텔의 경영 여건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착공은 계속 이제 지연이 돼 왔고, 부지 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11월이 되어 이제 치러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뭐 고무적인 거는 스탠포드 호텔 측이 이제 착공에 앞서서 필요한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예정 부지는 이제 호민지, 신도시 내 이제 호민지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펜스도 설치되는 등 뭐 약간 착공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안동시에서는 관련 서류 접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이달 중으로도 이제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곳에 이제 스탠포드 호텔이 들어서면 신도시 인근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과는 직선거리가 뭐 3km, 한 5km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다양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에 이제 출장을 오는 직장인들의 숙박시설 문제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 문제들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소식인데 아무튼 이번 호텔 건립을 시작으로 해서 좀 필요한 시설들 계속해서 더 갖춰지길 바라보고요. 자,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엇 하나 이렇게 호재가 생긴다고 이런 것들 하나가 또 만능 열쇠가 되긴 힘들겠죠. 숙박이라든지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받쳐져야 이런 지속적인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철저한 준비로 또 지역의 새로운 흐름을 맞을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가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요. 여기에 인접한 문경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추모공원의 위치가 상주시로서는 외곽인데 문경은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장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듣고 계신 문경 시민들, 지역민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유한솔 아나운서님, 강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문경시의 의회 김창기입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경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 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사회적 피로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경시 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원래 예산의 다양한 지원책을 반영해 어려운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는 큰 꿈과 도전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문경시의 의회가 한 걸음 더 앞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저희 작가님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덕담을 주시고 아마 듣고 계신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의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새해 들어서 지역별로 연결해서 시군정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자, 올 한해 문경시의회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좀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문경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력 있고 감성적인 문화, 관광 도시를 조성하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머물러 주시는 문경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인구 고령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에게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 지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아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 모두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올 한해 또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랐고요.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새해부터 상주시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주가 추진 중인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때문에 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문제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주시가 문경시 도심 근처에 낙골당과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해당 부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문경시와 인접해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 모든 초등학교와 점촌고등학교를 비롯한 문경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시내 지역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문경시 초입의 위치에 있어 문경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는 문경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계획을 상주시장, 상주시의회 의장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지난주에 다뤄봤던 문제였는데요. 자, 문경시와 그리고 문경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 체감하시기 시민들은 좀 어떻습니까? 화가 좀 많이 나 계십니까? 예,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신가요?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우리 시는 점촌, 사동, 오동 주민들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현재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문경시야 경제지역에 이런 대규모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야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음에 시민 여론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기관단체 정에서 주민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고 네. 우리 문경시 의회에서도 지난 12월 27일 상주시청과 상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문경시 의회 의원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 특히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도 나서고 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행정구역상 상주시 안에 있는 상주시의 추모공원이고 상주로서는 외곽이지만 문경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 가깝다. 이게 문경의 관문이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추모공원의 규모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은 부지 공모에 신청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부지 8만여 제곱미터의 총 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2만 2천여 개의 안치 공간 외에도 산골시설, 관리동, 홍보관,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지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많은 시설들이 또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주시에 지금 부지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시죠? 예. 네, 상주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지난 12월 27일 상주시청의 부지 관련 부지 선정 관련 최종 보고회에 상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문경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강력히 항의 및 성명서를 전달하여 추모공원 조성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상주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예. 네. 인접 지역이고 또 그동안 지역의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해왔던 상주와 문경인데, 자, 상주 측에 좀 전향적인 대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런 일이 비단 상주, 문경만이 아니고 이렇게 인접한 다른 지자체 간에서도 종종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했던 사례가 없을까요? 공설 추모공으로 명명되었으나 종합장사시설로 휴무시설입니다. 네. 인접 시군의 휴무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군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반대합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아무튼 인접 지역 시군과 이런 공로나 협의 과정을 통상적으로 거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 문경으로서는 많이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요. 의회 차원에서 향후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동안 문경시에서는 상주시를 이웃 사촌이라 생각하여 상주시 함창읍의 상수도 및 하수 처리장을 공동 이용하는 등 상생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으로 실망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은 문경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단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토요일 상주 문경 전체 시도위원들이 갈등 해법과 협의점을 찾고자 간담회를 가져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향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런 의원들 간의 협의 자리는 마련이 됐군요. 예. 네, 여러 가지 논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이제 앞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들은 그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부지를 딴 데로 멀리 좀 옮기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안으로 이제 위치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차원의 의견 피력을 하셨는데, 자, 아무튼 의회에서부터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서로 간 얼굴 붉히는 일이 더 이상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의장님 끝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다면요? 예, 이게 우리 문경시와 상주시가 좋은 그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도 딴 구로 이전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람대로 잘 조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 연결해서 상주 공설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된 갈등 문제 짚어봤고요. 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존박이 부릅니다. 그 노래.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귀에 걸리는 우리 그토록 듣고 함께 불러대던 그때 그 노래 머리로 막아도 애써 귀를 막아 보아도 어느새 난 그대의 나 노래는 추억
씁쓸한 미소도 알량한 후회도 더 이상 모른 척 그냥 지나쳐야 하는 이미 흘러간 지금 나는 다시 그때 그날로 너로 설레고 온통 흔들리던 그날로 밤새 들었던 이 노래를 핑계 삼아 널 그리워하는 내 모습 눈 감아주는 그 노래 노래는 시간을 건너뛰지 아랑곳 없이 모두 다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기억 선명하게 벅찼던 마음도 찢어진 가슴도 더 이상 모른 척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안동대를 비롯해서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자, 이 시점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 연말에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 관리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몹시 불안하고 좀 이제 불합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교육부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정원 관리. 자, 이 부분과 우리 지역 대학과의 좀 접점이 있다, 이야기할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 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따로 떼놓고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긴 과제인데, 자, 지역 소멸의 심각성부터 한번 좀 저희가 진단을 해볼까요? 예. 지역 소멸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지만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여튼 몇 가지 좀 문건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지금 2021년 11월이죠. 네. 그 여당의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지역대학 문제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읽어봤더니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이제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다. 네.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경향신문에서 절반의 한국이라는 기획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결말 부분에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두 번째 분단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리고 공멸, 분단, 이 아주 무시무시한 네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결코 좀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면 아예 한쪽이 고립되거나 갈라질 수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이고, 자, 전국적으로 다들 이렇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 문제의식을 공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안동대를 포함해서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지역 소멸이 결국은 지역 대학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지역 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네. 인구 소멸의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장년층이 한 명 빠지는 거하고 예. 청년층이 한 명 빠지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파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년은 그 지역에 남아 있다면 앞으로 몇 명의 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또는 교육 모든 면에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인데 이 요소가 이제 빠져버리면서 지역이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 여파가 제일 먼저 미치는 데가 대학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한다, 망한다 이런 네네. 얘기를 농담 삼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벚꽃이 한꺼번에 피었다 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네네. 위험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아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뭔가 지역 대학을 회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방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청년들이 가진 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이 뭐 사람 한 명, 인구 한 명 한 명으로 볼 수 없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역 대학들의 존폐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말씀하신 이 국가적인 방안,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이 사실은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가지 않는 이유, 뭐 또 지방을 떠나는 이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교육이잖아요. 예. 네. 그럼 결국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하면 고3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또는 그 대학을 가면은 내 미래가 뭔가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갈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재화의 그 수도권 집중을 우리가 지금 고려한다면 네. 지역 대학을 간다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00년 대통령 업무보고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예.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 자생 역량 강화, 예.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기회 확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 지금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조 위에서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그보다 10년 뒤에 2014년에 지방대학 육성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대학법이다 아니면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다 이래가지고 이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대학이 죽기 전에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까. 네.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지역대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이런 문제의식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넘게 우리가 이어오고 있었다. 이런 오랜 논의가 있었다는 게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또 이렇게 마련이 됐지만 여전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국은 그 대학의 매력을 높이는 것밖에 없겠다. 자, 이런 방향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정원을 줄이려 하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저는 이 교육부가 이 지역 대학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역 대학의 어떤 획기적인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지, 그걸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이제 인구는 줄고 지역의 인구는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줄여라. 그럼 정원을 줄이고 나면은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네.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정책을 네. 펴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원율, 취업률 이런 양적 지표만 가지고 전국 대학을 시켜서 평가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수도권 대학이 평가를 잘 받겠죠. 네. 그러면 지역 대학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냥 고사되는 상황인데, 고사되고 나면은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할 건데, 교육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국가적 접근을 배치되는 이와 같은 정원 감축 정책을 그냥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역 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원과 실현 방안들을 네. 한번 시도해 보고 나서 이거를 지금 정원을 줄이든지 또는 통폐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단 정원부터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통폐합을 하든 하자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지역 대학이 지금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살릴 건가? 사실은 지역 대학 각각의 나름대로의 보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저 멀리 있는 목포 대학은 목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천혜의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한다든가, 또는 순천대학 같은 경우는 생태 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한다든가, 네. 안동은 안동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을 발전시킬 전략을 전략을 한번 짜서 시행해 본다든가,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나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네. 이런 추후에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정원 조정부터 지금 들이밀고 정원 조정을 안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 지원을 안 한다. 네. 이건 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순서가 좀 어긋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히 바라보고 표면 그대로의 대책을 내놔서는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교육의 근간을 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좀 눈여겨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가 좀 왜곡된 게, 네. 사립대학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립대학을 국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으니까, 네. 이게 지금 정책이 자꾸 왜곡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립대하고 사립대학의 네. 기능을 좀 나누어서 지금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답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좀 기초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립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보호학문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학문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은 사립대하고 좀 이렇게 차별성이 생기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우리 트렌드에 맞는 그런 학과들을 운영한다든지 하면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나오고 교육부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단하는데 네네. 지금 그런 노력을 한 번도 기울이지 않고 국립대, 사립대 모두 일렬로 세워가지고 순서 매겨서 밑에서부터 정원을 잘라나가는 이 무지막지한 방식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문제 이런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부분도 있었군요. 아무튼 국립대학과 사립대 그리고 각각의 대학의 특성에 맞게 좀 접근 방식을 이원화하든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 교육의 본질, 국가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산실로서 또 지역의 대학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본질적인 고민과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꺼져가는 지역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